안녕하세요. 소집지기 고기은입니다. 이번 5월에 열리고 있는 전시는 김민주 작가님의 엽서에는 침대가 그려져 있고 나는 빵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곤 한다. 전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작가님과 함께 전화 인터뷰로 이번 전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벌써 이렇게 전시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2주가 흐르고, 3주째 네, 맞이했는데요. 네, 저희가 실은 작년에 이렇게 브리지 아트페어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벌써 그렇게 네,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전시까지 하게 돼서, 저 역시도 네. 이번 전시가 되게 좀 각별함이 있는데, 이번 5월에 초대전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전시를 좀 연 소감이 먼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처음 이렇게 음, 만나 뵙고 이번 네. 연도 5월에 이제 전시를 열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전시까지의 텀이 좀 길었는데 음, 저는 좀 길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준비 기간 동안 제가 침대와 방구석 작품 외에 이제 의자나 엽서 작업이 추가되면서 좀 뭔가 더 풍성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전시에 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대표님께서 제 개인전에 방문해 주셔서 전시 제안 주셨을 때, 음, 사실 공간 사진도 제대로 보지 않고 네. 대표님께 들은 정보만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소집해서 전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브리즈 아트페어랑 좀 개인전이 겹쳐서 좀 바빴는데 음, 또 이제 막상 많은 관람객분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또 음, 작품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개인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잘 정리해서 더 많은 거를 새롭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 주셨을 때는 이제 소집 전시에서 뭐 어떻게 보여드릴지 뭐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음, 일단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해보면은 더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대표님을 믿고 바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음,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메일을 주고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빠르게 소집에 직접 가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공간을 보자마자, 글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음, 음, 이 분위기에 이 공간에는 글이 참 잘 어울리겠다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전시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어떻게 전시가 구성되고 진행될지 잘 그려지진 않았는데 음, 막상 이렇게 전시를 열고 나니까 좀 소집이어서 다행인 것 같고 음. 글을 함께 전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얘기해 주시면서도 제가 네, 그때를 막 떠올리게 되고, 그쵸. 그렇게 좀, 또 하나의 또 좀 추억이 쌓였는데, 또 이번 사실 전시 제목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작가님이 네,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서도, 정말 음, 많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 제목이 엽서에는 침대가 그려져 있고, 나는 빵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곤 한다.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어떤 의미가 음. 되게 또 인상적으로 다가와요. 이 제목을 좀 짓게 된 이유와 여기에 담겨 있는 좀 의미가 어떤 의미가 느껴져 있는지 조금 더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짓는 데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 이제 하나는 제가 썼던 글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 자체를 제목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음, 또 하나는 썼던 글을 쭉 다시 읽어보고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주는 방법이 두 개인데, 이번 제목은 후자처럼 이제 썼던 글을 쭉 읽어보고 맨 마지막에 짓게 된 제목이에요. 음, 이게 사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엽서에는 계단이 그려져 있고 나는 빵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곤 한다 였어요. 음, 그러니까 침대가 아닌 계단이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책장 옆에 실제로 계단이 그려진 엽서를 붙여뒀는데 그 엽서를 보고 떠오른 이야기를 글로 적었었고 그 글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기 때문에 음,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엔 제목엔 이제 계단이 등장했었어요. 음, 또 포스터에 등장하는 작품은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같은 템포로 제작된 작품인데 음, 이 작품도 끝까지 제목을 두고 고민했어가지고 좀 제목이 붙여지지 않은 채 꽤 오랜 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 계단이 들어가는 제목을 생각해 두고 일단 전시 서문을 쭉 적었어요. 음, 그리고 작품을 옆에 두고 그 제가 쓴 글을 며칠에 걸쳐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음,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의자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좀 더 솔직한 문장이 뭐 없을까 계속 고민을 음, 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작년에 한 관람객분께서 제게 해주신 말이 생각났는데, 그게 음, 뭐냐면, 오늘 침대에 누우면 작가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어요. 음, 이게 제 침대 작품을 보시고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뭔가, 음,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는 계단이 그려진 엽서를 보고 저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음, 다른 분들은 전시에서 제가 만든 침대가 그려진 엽서를 보고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게 제목은 이제 계단에서 침대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고, 음, 또 이때 한번 생각이 들었던 게, 어, 확실히 좀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거든요. 음, 사실 내가 만든 침대가 그려진 엽서를 보고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음, 제가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할 때도 알게 모르게 담겨져 있었을 거거든요. 음, 근데 작품을 다 제작하고도 이제 앉아서 고민하고 글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이 관람객분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싶어 하고 있는 것 음,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엽서에는 침대가 그려져 있고 나는 빵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곤 한다. 이 제목은 음, 제 이야기가 아닌 누군가의 입장으로 쓰여진 문장인 거예요. 음, 엽서에는 계단이 그려져 있고 나는 빵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곤 한다가 제 이야기라면 음, 엽서에는 침대가 그려져 있고 나는 빵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곤 한다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시장에서 관람객분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저도 특별한 걸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뭐 음, 눕고 앉고 멍 때리는 이런 평범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리는데 뭔가 간접적으로나마 평범한 침대로 평범한 이야기를 생각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좀 전시로서 승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또 소집해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나누는 또 네, 이야기들이 또 네, 작가님께도 또 이제 다음 이어갈 어떤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신지도 좀 같이 궁금해져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곳에서 제 작품을 보시고 음, 저와 혹은 저와 대화를 나누시고 멀리 음, 이렇게 강릉까지 전시를 음,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네,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음, 근데 또 관람객분들이 제가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진짜 신기하게도 전에 어디서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얼굴을 기억한다기보다는 네, 좀 그때 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주시던 리액션, 뭐 질문, 음, 뭐 네, 유심히 보시던 제 작품 등 그 음, 순간들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네, 그 어디선가 이렇게 다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고 좋아서 정말 이 먼 걸음까지 해주신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네, 저도 같이 뭔가 덩달아 좀 감동을 좀 받기도 하고 좀 그런 나날들을 좀 네, 이어가고 있는데 네, 특히나 또 작품마다 좀 그런 어떤 세심함을 또 읽어봐 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찾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셔서 작품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작품뿐만 아니라 글도 많이 네, 공감을 해주고 있고 작가님의 작품도 좋지만 되게 글이 좋다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음, 해주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시를 좀 준비하면서 또 어떠했는지 또 이번 전시에 물론 아까 처음에 음, 막 글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도 좀 하셨었는데 네. 좀 이번 전시에서 조금 어떤 점을 조금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그런 음. 이야기도 좀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시 준비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전시 준비 자체는 음, 사실 거의 모든 게 음,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편이긴 했는데, 음, 준비 기간 내내 사실 대표님께서는 거의 터치가 없다시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덕분에 음, 여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좀 찾고 있었고, 음,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서 작품의 토대가 된
제가 쓴 글들을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음, 제 작품의 제목들을 좀 나열해보기도 하고, 음, 또 지난 전시에서 다른 분들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직 작품이 되지 않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글들도 다시 읽어보면서 좀 전시 방향을 잡아간 것 같고, 음, 제가 지은 제목들이지만 저는 제 작품의 제목들을 참 좋아해요. 음, 그래서 문득 이번 전시는 좀 작품의 긴 제목들처럼 전시 음, 제목도 긴 문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또 그게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제 지난 두 번의 개인전은 제목이 아주 심플했어요. 이게 음, 그냥 방이라는 제목이랑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지었었는데 그때는 전시 서문 외에는 따로 글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번 소집에서의 전시에서는 이렇게 제목에 저희 취향을 듬뿍 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과 동시에 음, 좀 내 글로 내 취향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좀 짰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소집에서 개인전 덕분에 좀 저도 몰랐던 제 취향이라던가 방향성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감사하게도 이제 제 글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은 근데 그냥 사실만을 쓰고 있어요. 음, 저도 대학을 다닌 시절에 좀 멋진 문장과 멋진 어휘력을 구사하는 묵직한 글들을 많이 읽고 참고했는데, 음, 근데 그런 거를 탐내면서 적은 글은 결과적으로 제 글이 아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도 아닌데, 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멋진 글을 써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음, 있었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흰 화면 앞에 앉아서 네, 그 누구의 글도 문장도 뭐 단어도 참고하지 않고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글이 다 제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모든 게 다 제 거라는 자신감이라 해야 될까요? 음, 그런 음, 게 음, 작품을 좀 제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 음, 또 그거 자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또 전시를 구성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전시 그리고 제 작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목, 음, 두 번째로 액자, 세 음, 번째로 스토리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예요. 네, 근데 제목에 대해서는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서 제외하도록 하고, 음, 이제 작품 액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아크릴 케이스 액자를 보시고 질문을 또 많이 해주세요. 네, 이 케이스는 제가 직접 작품에 알맞게 제작한 케이스고, 음, 이 케이스 구성 방법도 정말 수많은 고민과 시도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음, 이제 과거에 통아크릴 액자에 한번 맞췄었는데 네, 아무래도 액자집에 맡겨야 하다 보니까 제가 손댈 수 없는 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고민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찾아낸 제 작품과 찰떡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는 아크릴 결합 과정에서도 음, 제 손길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 음, 사실 근데 이 아크릴 케이스에 정말 애정이 많고 고민의 음, 시간이 길었어서 전시나 아트페어에 공개하면서도 좀 걱정이 많긴 했어요. 누가 따라하진 음, 않을까. 네, 이게 사실 조합은 단순하거든요. 음, 그냥 작품에 이런 케이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내기가 어려울 뿐이지. 음, 그래서 그런 고민도 살짝 있었는데, 뭐 음, 제가 공개한 이상 어쩔 수 없겠죠. 그냥 음, 이 케이스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음, 소중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스토리 리스트, 요거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 스토리 리스트도 제가 전시장에 함께 배치를 해놨잖아요. 네, 네, 이거는 앨범 커버 느낌이 나도록 제작을 한 귀여운 카드예요. 음, 제가, 어, 이건 좀 웃기긴 한데, 책을 읽고 옛날에 글만 쓰던 시절에 진짜 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 나는 왜 예술을 배우고 조각을 하면서 음,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하거나 슬퍼하지 않아? 하면서 진짜 음, 오열하면서 노트북 앞에서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음, 나는 앞으로 작품을 제작해야 하는데 음, 나조차 예술 작품을 보고 제대로 된 감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글에 영화 보고 노래 들으면서는 잘만 울면서 뭐 잘만 공감하면서 왜 작품 앞에서는 그러지 않냐고 저한테 음, 엄청 뭐라 하면서 글을 썼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글을 쓴 이후에 다시 차분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영화나 책, 음악을 들으면서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림 앞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질문을 음, 해봤는데 제가 영화는 혼자 방에서 보거나 어두운 영화관에서 봐요. 음, 또 책은 방에서 조용히 앉아서 읽어요. 음, 음악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들어요. 아니면 음, 밖에서 이어폰을 꽂고 듣던가. 음,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 그림은 혼자 어떠한 요소들이 제거된 상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항상 전시장 이렇게 주변에는 관리자나 뭐 다른 관람객분들, 음, 이동하는 사람들, 음, 뭐 혹은 바로 내 옆에서 같은 그림을 딱 붙어서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러면은 내 작품도 이제 익숙한 공간에서 방해의 요소들이 없다면은 음, 영화나 책, 음악과 같은 감상이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 스토리 리스트였고, 음, 이제 모두가 실제 작품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서 감상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리고 사실 딱 꽂히지 않고서야 웬만하면 뭐 영화, 책, 음악 모두 같은 거를 여러 번 소비하진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 스토리 리스트를 가져갔다면 일단 제 작품을 보았을 테고, 제 음, 글을 읽어봤을 테고, 음, 마음에 드는 작품은 사진을 찍었을 테니까 음, 그냥 집에 가셔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리스트 한번 이렇게 대충 보시고, 음, 그냥 오늘 본 작품은 어땠지, 뭐, 의자가 튀어나와 있었지, 뭐, 글이 많긴 했는데, 짧아서 좋았어. 뭐, 또 날씨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나이가 마흔인데 왜 아직도 날씨가 우중충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음, 저는 정말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스토리 리스트를 거창하게 뭐 감상에 도움을 주기에 만들었다기보다는 음, 그냥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게 음,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제 작품들의 제목과 이야기들이 너무 소중하고 나만 갖긴 아까워가지고 음, 배포용으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전시를 구상해봤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면서도 정말 많은 하나하나의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담았구나를 좀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고생이 많이 하셨겠구나 또 느끼고 또 오신 분들도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 헤아리진 못하셔도 그래도 그쵸. 이제 작가님의 어떤 그 마음들의 어떤 한 일부라도 조금 그런 느끼는 시간들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스토리 리스트 네. 특히 그걸 보시면서 그걸 이제 네. 먼저 이렇게 짚고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네. 저한테 돌아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음. 이렇게 그림을 사실 먼저 봤는데 네. 마음에 드는 그림들이 다 공통적으로 같은 제목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픽이었어, 픽. 아,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 제목에 담긴 그 스토리를 좀 읽게 됐다고 이렇게 네. 네.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 작가님이 해주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맞다. 네. 그때 그런 관람객도 있으셨는데 하면서 불현듯,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나서 준비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뭔가 와닿은 어떤 음. 또 관람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감사하네요.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조금 잊을 수 없었던 분 중 한 분이 네. 또 전시 첫날에 오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조소를 전공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음. 작가님께서도 이제 조소를 전공하셨다고 이제 네.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몰랐는데, 그분을 통해서 좀 듣게 된 이야기가, 조소를 전공한 분들이 실제 졸업 후에는 좀 작업을 좀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날 처음 듣게 네. 됐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 전시가 더 소중하고 또 작품을 오래오래 이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분이. 음. 그래서 작가님이 조소를 전공한 걸 또 알고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걸 실은 작가님이 직접
계셨을 때 들었으면 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눌 그러니까요. 수 있는 부분이 더 깊었을 텐데 저는 이제 전하는 입장밖에는 못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네. 제가 그다음 날 오셔 가지고 제가 전했었잖아요. 네. 그때 좀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또 작가님이 좀 눈시울을 붉혔던 또 그런 순간도 좀 맞아요. 순간 제가 좀 있어 네. 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지속해서 이런 작업을 좀 이어가시고 있구나를 좀 제가 느꼈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창작을 좀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꾸준히 좀 해 나가시는 좀 원동력이 또 뭘까? 이게 또 좀 궁금해지고 또 아마 하면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뭐 실제로 조금 그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그 이야기를 좀 네. 더불어서 좀 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저조차도 꾸준히 작업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으로 조금 울컥했었는데, 음. 저는 대략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멈춰 있었어요. 음.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이 얘기 들으시면은 겨우 2년 가지고 너무 우울해 말라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 근데 또 이게 멈춰본 적 없는 20대한테는 2년이 정말 크고 두려운 시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특히 저는 20살에 바로 대학을 진학을 했고, 음. 또 바로 졸업을 했고, 졸업하고 음. 바로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저로서는 멈춰있는 저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음. 작업을 놓거나 멈춘 음. 또래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음. 그래서 저도 이제 4년 동안 조각을 배웠고, 음. 멈춘 2년 동안은 이제 알바도 2개씩 하고, 음. 뭐 새벽 5-6시쯤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랬어요. 뭐 쉬는 음. 날은 집 근처 북카페나 도서관에 갔고. 음. 그래서 근데 오랜 시간 멈춰 있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을 때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4년 동안 배운 조각이랑 음. 2년 동안 써둔 글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돌아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진 것에 더하고 붙이는 것 없이 이 가진 것들로만 잘 조합한 결과물이 지금의 작품이 되었던 것 같고, 음. 또 창작을 꾸준하게 하는 원동력 말씀해 주셨는데, 음. 저는 요거는 전시나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그 음. 자체가 계속해서 다른 전시와 페어를 나가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전혀 아닌데, 음. 이상하게 관람객분들이나 다른 작가님들과 음. 대화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음. 뭐 관람객분들이 제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뭐 음. 질문을 주시고, 반응을 해주시고, 소장을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재밌어요. 음. 네, 그렇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사실 현재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후로는 아직 큰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다행히도. 네, 음. 그냥 항상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음.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억지로 음. 작업은 하고 있는데 뭐랄까 감당이 안 되고 내게 아닌 것 같고 내 음. 작품인데 내가 와닿지가 음. 않고 그런 음. 감정들이 주였는데 음. 근데 지금 하는 작업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제 거니까 뭐 음. 작업 방식, 글, 제목, 액자, 뭐 음. 전시 구성 모든 게 다 제 거니까 음. 그래서 꾸밈 없이 좀 솔직히 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담았기 때문에 뭔가 전처럼 음. 작업이 무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 작업을 보고 누군가는 제 작업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음. 지금 현재 지금 나이에 제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나중에 혹시 시간이 흘러서 무게감이 더해질지는 모르겠는데, 음. 지금의 저는 이게 전부다라는 거를 음. 이제 인정하고 작업하니까 음.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뭔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 2년 동안의 어떤 멈춰 있는 시간이 네, 어쩌면 작가님께는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의 작품을 만들게 된 어떤 그 쌓아온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면서
뭐 저는 사실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저 역시도 조금 글을 쓰지 못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을 네, 때 그 그래서 좀 괴로운 마음들도 있었고 좀 그런 네, 우울감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글을 쓰지 않은 시간도 너는 글을 쓰는 시간이야."라고 딱 얘기해 줬던 게 되게 음, 저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가 언젠가는 쓸 건데 그걸 지금 풀지 못할 뿐인 거지." 하는 그 얘기에서 어떻게 보면 음, 작가님도 뭐 그 당시에 뭔가 내가 뭔가 멈춰 있었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작품들이 더 약간 좀 견고해지고 하는 거에 그 네,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론 돌아보면 네, 그 당시엔 너무나 그게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런 맞아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비로소 내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고 그거에 어떤 꾸밈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단단히 지금 쌓고 있구나를 좀 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래서 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쌓아가실까 많이 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가님이 하시는 작업이 정말 우리가 늘상 하는 어떤 행위들이잖아요. 뭐 네, 눕기, 뭐 앉기, 보기, 뭐 방 안에서 누구나 하는 어떤 그런 평범한 행위들을 이렇게 작품의 모티브로 녹여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평범한 것들을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되게 특별해진다라는 음, 생각을 또 많이 하게 해주시거든요. 이 작품들을 네, 보면. 그래서 실은 우리가 뭔가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런 소중함을 좀 놓치고 사는 경우도 사실 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런 전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되게 고마운 전시이기도 한데요. 음, 이러한 것을 좀 중심으로 작업을 또, 물론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많이 좀 풀어내 주셨지만, 네, 이런 것을 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지속해 가시려고 하는 거를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좀 작업을 좀 하게 된 계기와 또 그런 작업을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이어가실지 그런 얘기들을 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눕기, 음, 앉기, 보기 이런 평범함에 집중하는 지금의 작품들은 음, 작업을 멈췄었을 때 음, 들었던 생각이랑 마음가짐, 음, 그리고 그 당시 유일한 결과물이었던 글의 영향을 받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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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은 음, 나의 평범함을 좀 인정하고 음, 꾸밈을 덜어내고 음,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전시 서문에도 적었었는데, 그러니까 사건, 사고 없이 잔잔히 흘러가는 삶, 음, 일주일 정도 앓으면 잊히는 정도의 고통이 저의 삶입니다. 음, 여기서 제가 어떻게 예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을 적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작업에서 손을 놓고 매일같이 하던 생각이에요, 이게. 음, 근데 그렇게 방황 끝에 얻은 결론은 좀 특별한 게 없으면은 음, 특별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음,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이건 2년 동안 수많은 생각을 글로 적어뒀기에 음, 제 손에 남은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싶어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평범한 것들을 작품으로 좀 선보이면서 특별함을 부여해주자 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예술을 전공했고 작업을 아예 관둘 생각은 없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침대에 누워 지난 날을 괴로워하던 모습은 작품이 음, 되었고, 음, 또 방구석을 쳐다보며 멍 때리던 평범한 순간들도 이렇게 작품을 탄생시켜주면서 작업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뭔가 이제 켜켜이 쌓아가실 것들이 좀 네,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이런 네, 일상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하는지를 좀 많이 네, 좀 앞으로 좀 느끼는 작품들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장르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아, 물어보는 네, 분들이 좀 또 이제 몇 분이 있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네, 작가님께서 이 장르를 조각적 회화라고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좀 이에 네. 대해서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음, 그래서
조각적 회화는 음, 이제 말에서도 조금 유추할 수 있듯이 조각적 요소랑 음, 회화적 요소가 결합된 작품이에요. 음, 근데 제가 이 조각적 회화를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서, 음, 어,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음, 제가 대학 때도 조각을 전공했고, 석사 음, 과정도 조각을 전공했어요. 네, 네. 근데 또 아무리 방황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도 조수를 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작업을 쉬면서 3D 프린팅 회사에서 오랫동안 알바를 했는데, 음, 이제 거기 있는 자연스럽게 직원분들이나 다른 알바생분들 모두 조속과 출신이 많으셨어요. 음, 그래서 막 제가 자연스럽게 작업에 관한 고민들도 이야기 나곤 했는데, 음, 어쨌든 제가 언젠가는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또 조금씩 작업도 구상해보고 일하면서 음, 또 거기서 다뤄보는 새로운 재료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면서 음, 좀 뭔가, 내가 만약에 작업을 새로 하게 된다면 좀 세상에 없던 작업, 사람들이 처음 보고, 와, 독특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음, 시선을 끄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도 했었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조각적 회화는 음, 좀 평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제 마음이랑 이 음, 버릴 수 없는 이 애증의 조각 요소, 음, 그리고 좀, 시선을 끄는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요소들이 잘 합쳐져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음, 또 다행히 잘 조합이 됐는지 음, 전시 때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작업 방식이나 재료적 특성에서 음, 이제 신선함을 느껴서 유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그래서 뭔가 제 작품에서 물감을 튀어나오게 한 정도가 음, 요즘 그런 작품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음, 제 작품에서 튀어나오는 정도가 뭔가 상상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신가 봐요. 음, 약간 그래서, 나 주소 배워서 참 다행이다. 이거 써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고, 음, 그래서 이런 작업 방식이 음, 평범함에 그칠 수 있었던 이 물감을, 음, 그리고 또 평범함에 그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또 음, 작품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음, 조각적 회화라는 음, 이러한 모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물감이 평면에 위치하는 게 익숙한 물감이에요. 음, 근데 그런 물감이 공간으로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대견해요. 음, 그리고 또 제 이야기도 노트북 속에 있는 게 익숙한 아이였어요. 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또 얼마나 대견해요. 음, 그러니까 그것처럼 누군가의 생각들도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익숙할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만약에 세상에 나오면 또 얼마나 독특하고 대견하겠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희 이런 조각적 회화는 이런 저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음, 이 조각적 회화라는 단어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저도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조각 회화? 회화적 조각 하다가 조각적 회화가 괜찮겠다 하고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음, 꼭 물감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음, 회화랑 뭐 오브제를 합쳐가지고 조각적 회화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음. 그래서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갈 건 이 단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네.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저 역시도 네. 그런 어떤 방식의 어떤 신선함에서 아마 저도 그 아트페어에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네. 작가님의 어떤 작품이 딱 어떻게 보면 제가 돋보여서 되게 딱 눈에 많이 이렇게 네. 가서 이렇게 더 들여다보게 됐던 거에는 그런 네. 어떤 표현의 방식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러면서 더 이제 거기에 더 깊은 얘기를 또 작가님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더 이 작품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반하게 하는 또 그런 좀 요소가 음. 됐던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처음에 그 작가님의 작품을 봤던 첫 순간이 또 불현듯 네. 좀 떠오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아마 지금 얘기해주신 대로 그런 것들을 다 투영해서 지금의 어떤 작품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들고요. 혹시, 네. 나는 정말 이번에 작품들이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작가님께는 소중할 텐데, 그 네. 중에서도 나는 이 작품 얘기를 꼭 하고 싶다라는 어떤 좀 작품이 또 있으실까요? 그 고심 끝에 골라온 엽서 한 장을 책장 옆에 붙여두었다 이 작품인데,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작품에 대한 글에서 문장을 하나 가져오자면, 음, 이게 엽서는 매번 상자 속에 고이 보관되었다. 음, 이게 뭐라고 사용하기가 아까워 꽁꽁 숨겨두었다. 음, 이런 문장인데, 네.
제 이야기는 이 엽서 같은 거였어요. 취향껏 열심히 모아두고서는 정작 이걸 숨겨두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네. 내가 예쁘지 않은 엽서를 선택한 것일까 봐. 혹은 이걸 꺼내면은 좀 닳고 다를까 봐. 혹은 누군가 이걸 가져갈까 봐 먼지 한둘 묻지 않게 보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공간에, 인스타에 제 이 소중한 글을 슬쩍 올려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글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또 이번엔 스리슬쩍 작은 침대들을 전시장에 걸어봤어요. 근데 침대를 유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제가 글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면, 이야기를 계속 숨기고 있었다면 침대가 등장하지 않았을 거고, 이 침대를 계속 숨기고 있었다면 의자, 뭐 방구석, 엽서 모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글과 작품을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순간이 이 엽서를 투명 비닐에서 꺼내는 순간과 닮았다고 봐요. 이렇게 제가 근데 꺼낸 이상, 세상에 공개한 이상, 매일 뭐 새로운, 뭐 좋은 시선, 나쁜 시선 모두 받게 되겠지만, 비닐 안에 있던 순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엽서, 글, 작품 모두 좀 드러냄으로써 특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혹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되게 활동 계획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예정된 전시들도 좀 네,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좀 네, 예정된 전시가 어떤 전시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도 네.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이제 6월부터 12월은 음,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그 아트 경기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아, 거기서 하는 관련 페어랑 전시 일정들을 아마 소화할 것 같고, 아직 여러 개가 있는데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나오지 않아서 아마 자세한 거는 인스타에 제가 올리지 않을까 하고 있고, 일단 6월 말에는 그 수원에서 열리는 화랑미술제 아트 경기가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반기에는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싶어서 일을 좀 많이 벌리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게 또 소집해서 개인전을 열고 나니까 얼른 또 새로운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직 네. 전혀 구성한 게 없기는 한데 빠른 시일 내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음, 네. 앞으로의 활동도 이제 저도 열심히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뭔가 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풀어주셨는데, 혹시 더 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일 네. 없으시다 그러면, 뭐, 네. 이번에 이제 전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좀 오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계속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음, 사실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음, 이걸 조금 더 묵직하게 적어보면, 음, 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 뭐, 정체성에 대해서 뭐, 자아 표출에 대한 욕구, 감정의 표출, 뭐, 이런 식으로 음, 보다 단정하고 반듯한 문장들로 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음, 음, 그런데 이제 제 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쉽게 편하게 쓰여진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묵직하게 이런 글들을 적어야 하나, 사회적 현상을 대입시켜서 적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음,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러고 싶지 않나 봐요. 음, 그래서 저는 뭔가 앞으로도 좀 쉽게 쓰이고 음, 쉽게 읽히는 글을 쓰고 음, 작품은 또 가끔은 재밌고 또 솔직한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뭐 나중에 언젠간 정말 제가 깊은 고난이나 역경을 겪는다면은 작품에 이런 평범한 것들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앞으로 계속 작업을 있는 그대로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네, 네, 너무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저희 또 조만간 또 5월 25일에 또 작가 네, 만나는 네, 날에 또 아마 오시는 분들과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네, 그때도 이렇게 얘기 많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